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일요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실상 탄핵 열차를 개문 발차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고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만 똘똘 뭉쳐서 하나로 대응하면 탄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보수 정권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단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리는 등 지금 내부 총질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대란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응 속도는 갈수록 기민해지고 있고 서서히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탄핵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조차 부담스러워하던 이재명은 불과 며칠 사이에 달라진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 탄핵 등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최고위원들이 막 나가는 말을 해도 이재명은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재명 본인도 탄핵과 하야를 입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하야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서 은행에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그것도 자신이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야, 탄핵 이런 말들이 나왔음에도 전혀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만류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외인 송순호 최고위원의 발언 순서를 앞당겨 주는 것으로 하야 발언을 격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회의 앞선 비공개 회의에서 사전에 논의한 흔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의 친위대이면서 당내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도심 집회가 열렸고, 다음 달 2일에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 소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말 그대로 똘똘 뭉쳐서 탄핵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권은 지금 여전히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1일 회동하기로 했는데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면담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회동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집권여당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신뢰는 없다, 그런 신호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1일 면담에서 어느 정도 오해가 해소될지는 몰라도 다시 신뢰를 쌓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볼 때는 조마조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폭발해버릴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실이나 당대표실 참모들은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소한 오해가 쌓이면 치명적인 갈등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과 당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당 대변인이라는 자가 자기 남편을 배 나온 오빠라고 지칭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김혜란 대변인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 여사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사용한 오빠라는 표현을 빗대 조롱한 글로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 대변인의 글로는 적절치 않은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이미 김 대변인의 개인정보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결혼식 사진과 함께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나 힘들 때 잔소리 안 하고 묵묵히 있어줘서 고마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라면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 대변인은 관로 속에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보낸 메시지 속의 오빠가 진짜 오빠냐,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굳이 관로를 쳐가면서까지 저런 글을 올린 것은 분명 부적절했습니다. 김 대변인의 게시물에는 피하 구분 못하는 내부 총질러가 여기 있었군요. 대변인이라니 개탄스럽다, 안타깝다, 남편 배 나온 사진 한번 올려봐라, 이런 댓글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배 나온 오빠라는 표현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가 대선을 앞두고 공개했던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통화 내용 가운데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비슷한 표현이 등장했던 적도 있습니다. 친윤석열계인 강명구 의원이 발칵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단체 대화방에 논란이 된 김 대변인의 글을 올리고 명백히 의도적인 조롱이다 이렇게 지적했고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당의 영부인 조리돌림 릴레이 인증글인 줄 알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죠. 그런 가운데 갈등 해소를 위해서 21일 중요한 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당 대변인이 SNS에 관로를 쳐가면서 배 나온 오빠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란이 되자 문죄의 관로 부분을 SNS에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쓴 글에 오빠라는 호칭이 바로 제 남편을 말하는 것인데 밑도 끝도 없이 영부인 조롱하냐라며 욕설하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 제 글 어느 부분이 그렇게 해석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누가 설명 좀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굳이 그걸 설명해야 알겠습니까? 자기가 관로를 치고 그런 글을 적었으면 그 글을 적는 머릿속에는 아마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 아니겠습니까? 보수정당 대변인답지 못한 구질구질한 변명입니다. 이어서 김 대변인은 자기 글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에게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변호사다운 발상입니다.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수습을 해도 마땅치 않을 판에 오히려 판을 키우고 나선 것입니다. 당 일각에서도 야당 대변인도 쓰지 않을 표현이다. 해당 행위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반응과 함께 대변인직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변인직 사퇴 요구에 동감합니다. 배 나온 오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집권당 대변인의 자질이 저 정도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의도적이었다면 몰라도 본인 말 맞다나 정말로 그럴 생각이 없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야당은 호시탐탐 여권의 분열을 노리고 있는데 여당 대변인이 오히려 분열의 씨앗을 뿌린 꼴입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롱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저 정도 정무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변인을 맡고 있으니 당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경질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